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 30에서 100mm이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주말 외출 계획 세우신 분들은 실시간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 33도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초복인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팡팡 세일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강원도 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7월 1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 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진 2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원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의료진이 SFTS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침에 찔려 2차 감염돼 현재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올해 전국적으로 파악된 2차 감염자는 8명입니다. 올해 들어 강원도 내에서는 SFTS 환자 7명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평창군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늘립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억 원을 편성해 평창에서 닷새 이상 체류하는 전지훈련팀에게 숙식비의 1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또 선수가 다치면 한 명당 최대 1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전지훈련팀 200팀 이상을 유치해 27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 활동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학생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근거를 담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9월 안에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인데요. 기존 조례는 수학여행비와 교회 현장 체험학습비에만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일선 학교에선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기부하고 내 고향을 응원할 수 있는 제도,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강원도청 지역소멸 대응정책관 고향사랑 기부금팀의 심우철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우철입니다. 예,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정책인지 개요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데요. 지역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네.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이 재원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소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를 해본 분들은 이 기부 절차나 답례품의 개념에 익숙하시겠지만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방식과 답례품 선택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고향사랑 기부와 답례품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전용 포털인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이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고향사랑 이음에 들어가면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버튼을 볼 수 있는데요. 지자체를 선택해서 기부하시려면 일반 기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는 선택해서 기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는 지정 기부라고 하는데 현재 강원도 내는 2개 정도 있습니다. 예, 기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 농협 지점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기부는 이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나 모바일 페이로도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포인트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음이라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어플리케이션 아니고요. 웹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기부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군요. 네. 지난 7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새롭게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새로 포함된 답례품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 답례품 가운데서 특히 인기가 많은 품목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새로 선정한 답례품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 26종, 공예품 3종, 기타 1종입니다. 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특산물인데요. 춘천의 닭갈비 2종, 서양강 복숭아, 그리고 강릉의 짬뽕 순두부, 속초의 오징어 순대, 태백 그리고 영월의 김치가 있습니다. 공산품으로는 두피, 앰플과 비누 세트가 있고요. 올해까지는 128개의 답례품이 있었는데요. 원주의 알뜰 한돈 세트, 고성의 저염 무색소 백명란, 춘천의 감자빵, 행성의 한우 정육 세트, 철원 오대쌀 등이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네, 지역별로 우리가 이 지역 하면 떠오를 만한 그런 품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알찬 그런 품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 답례품으로 사랑의 열매 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예, 사랑의 열매 포인트는 이번에 답례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인데요.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분들은 자신이 받은 포인트를 자신의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랑의 열매에 기부된 포인트는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냉방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열매 포인트는 어려운 이웃들의 냉난방비 지원에 사용이 되는군요. 자, 답례품 선정은 보통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심사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례품은 10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선정되는데요. 업체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 등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10명의 전문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시는 거군요. 네. 체계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90종의 답례품이 발굴되면서 다양한 지역 업체들이 지역사랑 기부제에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답례품 발굴 계획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고요. 지역 업체가 답례품 선정에는 그럼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도 방법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좀 체험형 답례품이나 이색적인 답례품이 약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이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나 스포츠의 이용권이나 강습권 같은 게 이제 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액 기부자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좀 프리미엄 답례품도 있어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답례품 선정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요. 모집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그 절차에 맞게 신청을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모아가지고 기간 중에 이제 들어온 답례품 그 제품들에서 모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앞서 이색적 답례품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우리가 떠올릴 만한 상품을 평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색적인 부분도 굉장한 매력이 있잖아요. 이용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 중인 이용권 몇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다른 데 사례를 좀 보면은 지역 명사분들에 대한 거의 식사권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어떤 데는 또 강원도 서핑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핑, 강습권, 서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이용권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프리미엄 답례품도 생각 중이신 거잖아요. 고액 기부자를 위한.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시면 먼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례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앞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또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강원도에 약 9억 원 정도가 지금 모금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법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복원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부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내가 기부한 게 어떻게 사용될까 하는 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모금된 금액이나 이제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내 고향이나 내가 사랑하는 지역에 도움을 준다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기부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에 대한 답례로 강원도 지역 최고의 특산물을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르신분들의 경우는 사이트에 접속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회원 가입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간단하게 회원 가입 없이도 좀 기부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지역에 농협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협 지점 방문하시면 이제 그 직원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방문하지 않고 혹시 전화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로는 안 돼. 본인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는 어려워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농협에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여유가 좀 있어서요. 인터넷에서 기부하는 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방법이나 세액공제 부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해 주실까요? 기부를. 네. 고향사랑 이음 포털에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는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을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기부하시려면 이제 일반 기부로 들어가시면 이제 지자체를 선택해서 기부하실 수 있는데 자신의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는 이제 일단 최대 2천만 원까지 하실 수 있고 최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6.5% 이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액의 30%가 이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이 부분은 답례품을 선택하셔서 집으로 배송을 받아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질 좋은 답례품의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또 기부해서 마음도 뿌듯한 그런 3종 세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고향사랑 기부금팀의 심우철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팡팡 세일 페스타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원주 맛탐험 세븐 이벤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팡팡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요? 네, 원주시는 지난 4월과 5월 2달간 원주 맛탐험 세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행사는 원주시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들을 찾아 나서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교육 청소년과 세무과 징수과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영세 맛집들을 방문하고 영수증 인증 사진과 함께 생생한 후기를 개인 SNS 채널에 공유하며 지역 맛집 알리기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제작한 현수막과 홍보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원주시 직원 5,338명이 참여해 800여 개의 음식점을 1,330회 방문하고 5,800만 원을 소비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는데요. 성공적인 행사에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이미선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이를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업체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참여 신청을 통해서 할인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업종으로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 방문 이벤트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팡팡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원주몰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팡팡 세일 페스타와 관련한 이야기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선 팡팡 세일 페스타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요. 네.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했는데요. 89개소의 업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별도의 행사장이 따로 마련된 건 아니고요. 참여 업체를 방문하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 이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참여 업체는 매출 증대와 함께 홍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 홈페이지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참여 업체 및 할인 규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QR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예. 참여 업체의 목록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음식점, 카페, 꽃집, 운동, 미용, 사진관, 한복 대여점, 심리상담 등 다채로운 업종이 포함돼 있어서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팡팡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원주몰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입점한 모든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 쿠폰을 7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발행하고요. 할인 쿠폰은 원주몰에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이미선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팡팡 세일 페스타는 별도의 행사장이 따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참여를 신청한 업체 내에서 진행됩니다. 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홍보 채널과 행사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업체에 방문해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를 말씀해 주시면 업체에서 준비한 할인 혜택 및 방문 이벤트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동네의 가게에서 자주 가던 단골 가게에서 혹은 새로운 가게를 찾아보며 팡팡 세일 페스타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름도 상큼한 팡팡 세일 페스타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는 21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할인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수건 사업으로 꼽던 단독청사 이전이 드디어 완료됐다고요? 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수건 사업인 단독청사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원주시 당구동 145번지 일대 옛 당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생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청사는 면적 775제곱미터 2층 규모로 자원봉사 라운지와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실습실 등을 갖췄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단독청사 이전에 앞서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이유로 단독청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앞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도내에 유일하게 단독청사 없이 학성동에 위치한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에서 여러 기관단체 한 건물을 같이 사용해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협소한 사무 및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기존 당구동 행정복지센터가 당구 근린공원 부지로 이전되면서 빈 건물이 되자 이곳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진행된 개소식에서 축하 공연을 비롯한 경과보고 10만 번째 자원봉사 인증서 수여 등을 준비했습니다. 최은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도내 유일하게 자원봉사자 10만 명을 돌파한 원주인 만큼 이번 단독 청사 이전을 계기로 자원봉사자 활성화와 ESG 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97년 7월 설립된 봉사기관으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단독청사 이전을 계기로 원주시의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발맞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인공지능 AI 기반의 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2025년 제2회 횡성군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군청 직원 120여 명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 수립과 행정 실무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별한 강연도 함께 개최됐다는데 이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날 아카데미에는 국내 AI 디지털 정책 분야의 권위자인 김상윤 중앙대 교수가 초청돼 스마트한 시대에 살아남기 챗GPT 특강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챗GPT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챗GPT에 열광하는가, 챗GPT가 바꿀 일상과 미래 행정의 변화 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아카데미를 미래지향적인 행정 혁신을 예고하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구현과 주민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실현을 위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영기 행정군수는 공직자의 정책 역량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배우고 준비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행성군이 앞으로 AI 기반의 행정 변화에 발맞춰서 성공적인 정책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복례산을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활용한 생활인구 300만 명 시대 실현에 나선다고요? 네, 생활인구 300만 명 시대 실현을 위한 영월 복례산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합니다. 영월군은 최근 군청에서 최명서 군수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선 8기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발표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보고에서 영월군은 내년 4월 복례산 모노레일과 전망타워, 편의시설 운영 등 성공적인 복례산 명소화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생활인구 300만 명 시대 실현만 된다면 영월군이 더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통해서 실현할 계획일까요? 네, 영월군은 청년포화 송합관광센터, 장릉 등 자연 역사적인 중심의 관광 동선에 복례산이라는 체류형 힐링 명소를 새롭게 더해 시내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생활인구 300만 명 시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단순한 방문 관광에 그치지 않고 소비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복례산 관광객 접근성을 극대화해 사계절 방문이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북,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확정과 강원 남부권 책임 의료기관인 영월의료원폭포 신축 이전,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정원 조성 등 강원 남부권 거점 도시 수도권 영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이 지방 하천인 개촌천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지역 내 재해 예방과 하천 기능 개선을 위해 방림면 개촌천 지방 하천 정비 공사를 이달부터 6개월여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구부세 예산 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비 대상지는 방림면 운교 1, 2 마을회관 인근 개촌천 구간 296m로 하천 제방 보강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하천 흐름을 확보하고 인근 주택이나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